걸려도 당해도 그런 상황이 처해졌을 때 큰 돈 나가지 않을 거면 과감하게 무시하자. 예를 들어 골절 진단비. 네. 요거 뭐 실금 같은 거 가도 20만 원 드려요, 30만 원 드려요 하는 특약들 다들 가입하셨을 거예요. 네. 저도 물론 돼 있긴 한데 그걸 한두 번 타보면 그래 이거 가입하길 잘했어 하는데 네. 요런 특약들이 뭐 한 100원, 200원 하거든요. 빠진다고 해도 보험료가 그렇게 크게 줄지 않아요. 네. 그런데 그런 특약들이 쌓이면 몇만 원입니다. 특히나 요즘에 저는 불필요한 특약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 중 네. 하나가 보통 이제 보험 가입할 때 네. 설계사님들 통해서 이제 많이 가입을 하게 되는데 보면은 뭐 자동차 보험 이런 것들은 보통 거의 다이렉트로 예. 그냥 인터넷으로 가입을 하는데 다른 보험들도 좀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가입을 하면은 조금 더 저렴한 것 같은 기분도 들거든요. 어떤가요? 실제로 저렴해요. 못해도 한 10에서 15% 정도는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하는 것보다 저렴하죠. 네. 당연히 그 중간에서 설계사분들이 우리한테 설명해주고 뭐하고 준비하는 그런 인건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 다이렉트로 가입할 때 좋은 보험 가입할 수 있는 보험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보험들이 아직 시장에는 있어요. 말씀해 주신 대로 네.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어느 보험사를 가입하거나 그 보장은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그 의무보험, 책임보험이라고 하는 이런 네.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뭐 자차라든가 다른 기타 등등 특약들이 붙어있는 종합보험들이 있고 보험사별로 이 종합보험의 세부적인 특약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특약들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라든가 이런 거 외에는 그냥 보험료만 비교해 보시면 돼요. 실손보험 보장 내용 다 똑같죠? 그래서 그것도 보험료만 비교해 보면 되고 사망보장 이것도 그냥 사망하면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조건이 단순합니다. 이것도 그냥 보험료만 비교해 보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앞서 설명드린 진단비 보험이라든가 질병 상해에 관련된 그 네. 건강 관련된 보험들은 특약의 내용들이 너무 천차만별 다양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보험 비교가 안 돼요. A라는 보험사의 암보험, B라는 보험사의 암보험, 타이틀은 암보험이라는 걸 갖고 있지만 여기는 보장해주는 암의 종류도 다르고 보장 금액도 다르고 네. 기간도 다르고 마찬가지로 다 비교를 해보려면 동일한 조건을 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동일한 조건에서 가장 싼 보험사를 다이렉트로 찾을 수 있느냐? 보험사가 아무래도 채널이 여러 가지죠. 그러니까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할 수 있는 네. 채널, 온라인 채널, 인터넷 채널 네. 이렇게 다양한 채널 중에 설계사 채널도 보호를 하기 위해서 동일한 보험을 온라인 보험에 올려놓진 않아요. 그러니까 왜 체리피커라고 하죠. 설계사분들한테 설명 딱 듣고 요거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똑같은 거 가입해야지. 네. 이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설계사분들한테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가 좀 비싸긴 하겠지만 네. 내가 보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다면 제가 말씀해드린 그런 보험 가입의 원칙을 좀 세워놓으시고 차라리 설계사분들한테 요청을 하셔서 부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하다. 애매하게 그냥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온라인 가입했는데 얘가 막 10년 만기 보험 혹은 갱신형 보험 네. 알고 보니까 나중에 가가지고 보험이 조기에 끝나거나 보험료가 막 올라가 버리는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으니까 그건 좀 주의를 하시고 네. 보험에 대해서 내가 어떤 보험이 필요하고 요만큼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라는 확고한 원칙이 있으면 차라리 나보다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한테 네. 요청을 하되 요즘에 보면 보험사도 전속 설계사 분들이 있고 대리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네. 있어요. 여러 가지 보험을 비교해 주는 곳들이 이제 대리점이라고 보시면 네, 되거든요. 그래서 한 두세 개 정도 보험 제가 원하는 보험이 이런 것들인데 한번 비교를 위해서 이렇게 가져다 주시면 그 안에서 제가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요청을 하시는 게 오히려 잘못된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방법이 아닐까. 근데 뭐 대리점에서 가입하는 것과 그냥 뭐 직접적으로 이제 그 보험사 소속 네. 분들하고 가입을 하는 거 그거의 차이는 있나요? 상품이 약간 차이는 있어요. 상품의 차이가 상품의 있어요? 차이도 약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역시나 전속 설계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 여기서만 판매되는 상품이 있고 우리가 냉장고를 살 때도 보면 네. 똑같은 브랜드 삼성, LG의 냉장고인데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가격이 다르고 매장에서 판매하는 가격이 네. 다르거든요. 근데 그 기능은 거의 차이가 없는데 한두 가지 다른 게 있어요. 모델명도 조금 차이가 조금씩 달라요. 있더라고요. 근데 네. 그게 막 치명적인 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마트에서 사는 냉장고는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데 인터넷에서 사는 거는 영하 8도까지밖에 안 떨어집니다. 이러진 않거든요. 네. 아주 세밀하게 차이가 약간은 있는데 보험에서도 그게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보험을 비교해 보고 가입하시려면 아무래도 이제 대리점에 속해 있는 분들 통해 가지고 가입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설계사분들을 이제 보험 가입을 위해서 만나 뵙거나 전화 상담을 할 때 사실 좀 솔깃하게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때 이제
뭐 잠깐 정신 놓고 있다 보면 진짜 다 가입하게 되기도 네,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좀 우리가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는 팁들이 있을까요? 일반인들이 설계사분들의 논리 언변은 절대 못 이깁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 보험을 판매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고 그리고 그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네. 왜냐? 보험은 가장 중요한 재테크 수단 중에 하나고 우리의 자산을 지켜주는 안전장치야라고 생각하시는데 맞는 말이지만 거기에 그 보험을 1순위로 두시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차이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건 뭐냐면 내가 보험 가입의 원칙 기준은 반드시 세워놓고 그것만큼은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네. 예를 들자면 뭐 사망 보장에 대한 부분도 내가 이게 얼마나 필요할지 그래 2억이 필요한가 3억이 필요한가 요건 모르겠어. 2억 필요해요 3억 필요해요 얘기했을 때 3억이라는 권유를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그런 기준들은 최소한 세워놓고 그 밴드 안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보험 가입의 원칙을 세워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확률 얘기 통계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 네. 자 어떤 질병이든 어떤 상해든 나는 무조건 나에게 100% 발생한다 네. 라는 존재로 가셔야 돼요. 그렇다면 그럼 모든 보험 다 가입해야지 되는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자 그런 질병과 상해가 100% 발생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는 어디까지 보장을 받을 것이냐 내 호주머니가 깨지지 않는 수준 그러니까 내 자산들이 깨지지 않는 수준 네. 내 호주머니에서 추가적으로 큰 돈 나가지 않는 수준까지만 나는 암에도 걸릴 수 있고 뭐 뇌질환도 걸릴 수 있고 네. 심장마비도 걸릴 수 있지만 그런 질병이 걸렸을 때 보험금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게 아니라 네. 이런 상황에 빠졌을 때 큰 지출은 없도록 약간 부족한 수준까지만 준비를 하자 그런 원칙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걸려도 당해도 그런 상황이 처해졌을 때 큰 돈 나가지 않을 거면 과감하게 무시하자. 예를 들어 골절 진단비 네. 요거 뭐 실금 같은 거 가도 20만 원 드려요 30만 원 드려요 하는 특약들 다들 가입하셨을 거예요. 네. 저도 물론 돼 있긴 한데 그걸 한두 번 타보면 그래 이거 가입하기 잘했어 하는데 네. 요런 특약들이 뭐 한 100원 200원 하거든요. 빠진다고 해도 보험료가 그렇게 크게 줄지 않아요. 네. 그런데 그런 특약들이 쌓이면 몇만 원입니다. 그렇죠. 골절돼도 10만 원, 20만 원 안 나와도 우리가 피아니스트 아니라면 크게 상관없는 네. 거예요. 피아니스트도 손가락 혹은 다리 페달 밟아야 되니까 그 외의 골절은 크게 상관없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거 없어도 내가 10만 원, 20만 원 안 나와도 괜찮아.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무시하시고 네. 대신에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단위의 이 치료비나 아니면 그런 보장 금액이 필요한 것들 위주로 그렇게 가입을 하시는 게 좋고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건 무시하되 보험은 꼭 비용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험금을 타면은 뭐 갑자기 이제 내 인생이 내 통장이 풍족해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네, 정말로 내가 그걸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질병을 위해서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기준을 세워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아까 이제 그 실손 실비 얘기하실 때 뭐 네. 1세대 보험, 2세대 보험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이게 1세대 보험부터 최근에 이제 뭐 4세대 보험까지 나왔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일반인들은 그 구분을 잘 모르거든요. 네. 이런 구분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이게 보험 가입사들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그거는 예전에 가입한 거라 이제 가입 못하는 거니까 해제는 안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이게 정말 맞는 말인 건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보장만으로 보자면 1세대, 2세대 실손을 해지하지 않는 게 맞긴 해요. 1세대, 2세대 실손은 뭐냐? 실손보험이 지금은 어느 보험사를 가나 평준화되어 있어서 다 똑같은 보장입니다. 네. 그런데 처음에 실손보험이 나왔을 때는 보험사별로 또 업권별로 생명보험사냐 손해보험사냐 천차만별이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실손을 그때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네. 나중을 생각하지 않고 진짜 소비자들한테만 좋은 보험을 막 찍어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야 실손보험은 어디 가나 똑같도록 표준화시키겠다. 나라에서 그렇게 표준화시켰는데 그게 2세대 실손보험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1세대 실손은 그 이전에 막 100% 보장해주고 한도도 뭐 1억 원까지 이런 좋은 보험들이에요. 지금 가도 이번에도 내 돈 들어갈 게 하나도 없이 1억 원 한도로 얼마나 좋아요. 대신에 보험료가 엄청나게 비싸겠죠. 표준화가 됐어도 뭐 90%까지 그리고 한도도 뭐 5천만 원 이랬었는데 그것마저도 보장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것도 비싸서 3세대, 4세대 이렇게 갈수록 보장도 안 좋아지고 대신에 보험료는 조금 싸졌습니다. 그런데 1, 2세대 실손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지금은 그걸 당연히 가입할 수 없어요. 지난 세대는 4세대가 지금 판매되고 있는데 그 전 거는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내고 싶어도 가입을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가입하고 계신 분들은 절대 해지하지 마셔라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네. 그렇게 보장은 좋은 반면에 보험료는 계속해서 비싸집니다.
아, 보험이 계속해서 올라요? 예, 보험료가? 보험료는 계속해서 3년 내지는 5년 단위로 갱신되면서 확확 치솟아요. 그런데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손보험은 언젠가는 이별을 해야 될 보험이고 1, 2세대 실손보험은 특히나 그렇습니다. 자, 1세대 보험, 2세대 보험을 유지하셔야 될 분들은 누구냐? 내가 보험료를 비싸게 내고 있지만 보험금을 많이 타시는 분들이에요. 한 달에 보험료로 10만 원을 낼지언정 난 도수치료 한 달에 한 3번, 4번 받으면서 그 보험료의 본전 이상을 뽑는다. 네. 이런 분들은 당연히 보험을 해약하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분들도 해약하셔라고 해도 절대 안 하실 거예요. 네. 해약하시는 분들 혹은 갈아타시는 분들은 누구냐면 보험료는 많이 내는데 난 병원을 갈 일이 없어. 잘 아프지도 않고 바빠가지고 아파도 병원 잘 안 가. 이러신 분들. 물론 보험은 미래를 보고 가입하는 거긴 하지만 실손보험은 계속 갱신돼서 보험료를 끝까지 내야 되다 보니까 지금 부담이 되면 갈아타실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나중에 돼서는 어떻게 되냐? 1, 2세대 실손보험들을 가입하고 그 유지하고 계신 분들은 보험금을 많이 타시는 분, 즉 병원을 자주 가시는 분들만 남아있게 돼요. 보험료는 이분들이 얼마만큼의 보험금을 타가냐 이걸 놓고 갱신을 하거든요. 그러니 결국에는 병원 많이 가시는 분들만 모여있는 분들한테 보험료를 받아야 되니까 보험료는 지금보다 더 많이 치솟게 될 겁니다. 그럼 언젠가 빠이빠이 하셔야 되니까 아 나는 병원 별로 잘 안 가. 근데 1, 2세대 실손이야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어차피 갈아타게 될 거예요. 지금 안 가신다면 그냥 차라리 지금 빨리 갈아타시고 보험료를 아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1세대라고 해서 무조건 유지해야 되는 거는 아니고 네. 이것도 이제 본인의 상황에 따른 거네요. 그렇죠. 네. 다만 나중에 가서 언젠가 갈아탈 거니까 네. 괜히 그때까지 보험료 내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벼랑 끝에 몰려서 갈아타실 바에야 지금 빨리 갈아타시고 네. 그냥 보험료를 아끼시는 게 훨씬 나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3세대 이후 실손부터는 내가 지금 갈아타면 4세대잖아요. 네. 이 4세대 실손이 죽을 때까지 유지가 되지는 않아요. 4세대에서 내가 이게 이 재계약이라고 하거든요. 5년 뒤에는 그 시점에 가가지고 판매되는 실손으로 갈아타요. 그러니까 5년 뒤에 갔더니 4세대는 사라지고 5세대 실손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절반밖에 보장 안 돼. 네. 그럼 그 보험으로 갈아타지게 됩니다. 나중에 갔더니 또 6세대가 판매되고 있다. 그럼 그렇게 또 갈아타지게 되니까 그 부분만큼은 감안을 하셔서 지금 당장 4세대와 비교를 해봤을 때 네. 그래 4세대도 나쁘지 않네. 이게 사실 의미가 없다는 거. 4세대 나쁘지 않지만 언젠가는 정말 나쁜, 야 괜히 갈아탔다라고 후회하실 보험으로 바뀌게 될 수도 있다는 것도 네. 그게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보험이 처음 나왔을 때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거기에 1세대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고 네. 뭔가 이게 개정이 될 때마다 이제 2세대, 3세대 바뀌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 근데 보통 이제 개정이 아니라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어떤가요? 실제로 그래요. 보험이 계속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실손보험은 제 네. 개인적인 생각에 태어난 것부터 잘못됐어요. 잘못 태어난 보험이 태생부터. 예, 태생부터. 네. 이 실손보험이 모든 제도에 엄청나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제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네. 있고 얘는 처음부터 잘못된 보험이고 태어나서는 안 됐었는데 당시에 관리감독에 구멍이 있을 때 태어나서 어찌 보면 이 경쟁적인 판매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안 좋은 점을 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3세대, 4세대 가면 갈수록 계악 안 좋게 개정을 하지만 문제는 지금 4세대, 뭐 3세대를 가입하신 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1, 2세대 실손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 계속 손해율을 더 높이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나빴다는 건 아닙니다. 네. 보험사들이 이렇게 아주 안일하게 보험 판매를 했다는 게 문제인데 네. 거기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다음 이제 세대의 실손보험으로 메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그런데 꽤 오래 지나면은 아마 그때 가서야 해결될 부분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무조건 가입해야 돼 해서 아무거나 가입하는 게 아니라 아무렇게나 가입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챙겨보면서 따져보고 가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중간에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에는 네. 이거를 뭐 어떻게든 다른 걸로 갈아타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뭐 갱신을 그냥 하는 게 좋은지. 실손보험은 모두 다 갱신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자동 갱신. 네. 이거는 내가 우리 보험사는 왜 계속 갱신돼? 딴 보험사 알아볼까? 해도 다른 보험사 똑같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데 네. 그냥 일반 진단비 보험이나 다른 어떤 정액형 보험 같은 경우에는 비갱신 보험을 가입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이라는 게 내가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입하고 네. 소득이 없을 때를 대비를 하는 건데 네. 어느 구간까지만 보험료를 딱 내면 끝, 그 다음부터는 보장 이렇게 네, 받아야 되는데 네. 갱신형 보험은 그냥 보장받는 기간 내내 끝까지 내야 되는 거예요. 100세 만기 보험이다. 그런데 갱신형이다. 그럼 그게 10년 단위 갱신이면 10년 단위로 계속해서 100세까지 보험료를 내는 거거든요. 이러면 이제 원칙이 안 맞겠죠. 네. 그럴 거면 차라리
내가 그때 가서 의료비를 내고 말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 갱신형 보험을 만드는 이유가 보험사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예요. 미래 위험률을 체크할 수 없는데 보험료를 이렇게 책정을 해놨다가 나중에 가서 사람들이 이 질병에 많이 걸리면 어떡하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갱신형 혹은 지금의 위험률은 다 판단이 되어 있지만 나중에 가서 사람들이 수명이 길어지면서 계속적으로 이런 질병도 걸리고 손해가 발생하면 어떡하지? 그럼 그때 가서 생각하자. 손해가 이만큼 발생하면 보험료도 이만큼 더 받고 그런 식으로 만들자라고 한 게 갱신형 보험이에요. 근데 비갱신형 보험들이 얼마든지 남아있는데 갱신형 보험이라고 하면 보험사가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거니까 이 손해는 다 소비자한테 전가가 되겠죠. 네. 저는 제가 설명 들었을 때 저희 가입한 보험사에서는 다 갱신형이라고 하던데요. 그런 보험사가 일부 있습니다. 모든 대부분의 상품을 갱신형으로 만드는 보험사가 있으니까 그런 보험사는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추가적으로 또 하나 인터넷에서 가입하는 다이렉트 보험 중에 단점이 이거예요. 대부분이 갱신입니다. 네, 사망보장이나 이런 심플한 보험들은 그런 갱신형 아닌 것도 많이 찾아볼 수 네. 있는데 진단비 보험이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강보험들 뭐 이런 것들은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채널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서 발생하는 판매되는 건 보험료가 싸긴 한데 10년 단위 갱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갱신형이면 가입을 하지 않는 것이 좋고 갱신형을 가입할 때 장점이나 그런 게 필요한 분들은 딱 그런 거. 아 그래 내가 10년 정도만 조금 보장이 더 필요할 것 같아. 이미 보험을 요만큼 가입해 놨는데 예전에 비해서 물가도 많이 오르고 하다 보니까 진단비 2천만 원으로 좀 부족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보험료를 계속 또 20년, 30년 동안 내면서 보장받기는 너무 부담스럽고 네. 하지만 아이가 다 크기 전까지는 한 10년, 15년은 보험이 필요해. 이런 것들은 그냥 갱신형 보험으로 싸게 가입했다가 네. 그때 가가지고 없애는 것도 좀 전략적으로는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실손은 뭐 자동갱신이라서 어쩔 수가 네. 없지만 뭐 진단비나 이런 정액형 이런 것들은 무조건 비갱신으로 가입하는 게 우리에게 이득이고 갱신형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저렴하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비갱신보다 손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 또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약 사항을 선택하고 나중에 이제 뭐 해지하고 뭐 이런 것들 고민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걸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일단 진짜 불필요한 특약이 뭔지 눈에 잘 안 보이실 거예요. 네. 이것도 있으면 좋지 않아? 아유, 골절도 그래도 한번 대보니까 아이고 소고기 사 먹을 돈도 나오던데 네. 하실 수 있지만 그런 거 과감하게 삭제를 하시고 특히나 요즘에 저는 불필요한 특약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 중 네. 하나가 입원비 특약. 입원하면 3일 이상 입원했을 때 하루에 얼마 드립니다. 네.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입원을 하게 됐을 때 간병인도 혹시 써야 된다거나 이런 건 실손의료비에서 안 나오거든요. 보험금으로. 그런데 입원비는 3일 이상 입원하면 하루에 5만 원 드려요 하는 건 그 5만 원으로 내가 맛있는 거 사 먹어도 되고 그 돈으로 간병인 써도 되니까 그거를 가입하신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심지어 3일 이상 입원은 조금 하루 이틀 정도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첫날부터 입원비 주는 거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은 보험료가 되게 비쌉니다. 문제는 지금 당장 아팠을 때 내가 그만큼 입원을 할 수 있느냐. 직장인 분들은 아파서 지금 맹장 수술 받았다? 그래도 회사에서 푹 쉬어라고 하더라도 푹 쉴 수 있는 환경이 못 돼요. 네, 푹 쉬면 정말 영원히 푹 쉬게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영원히 쉴 수 있어요. 차라리 네. 직장인들은 그나마 나아요. 병가 이런 거 내면 되니까. 프리랜서 같으신 분들은 정말 그건 프리해질 수밖에 없는. 네. 그래서 아파도 내 아픈 몸을 이끌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일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필요 없는 특약이고 또 하나 난 그래도 쉬어도 돼. 우리 회사는 정말 복지가 좋아가지고 한 달 동안은 입원해도 된다 하더라. 요즘에 암 수술에도 일주일 이상 입원 안 시킵니다. 네. 제 가까운 분 중에 아주 심각한 암 수술을 받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사흘에서 나흘 정도 입원하시고 정말 걷기도 힘든데 퇴원해가지고 통원으로 쭉 이어지는 예전처럼 대수술을 받더라도 베드 자체가 그렇게 충분하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험금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비싼 보험료 내고 나중에 이 혜택을 받으려고 했는데 막상 가보니 혜택은 못 받는. 그래서 입원비 특약은 누가 쓸 수 있냐? 영유아 아이들. 이 경우에 우리 엄마 아빠 걱정돼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입원하세요라고 하면 무조건 입원시켜야죠. 네. 마음 놓고 또 입원할 수 있는 네. 나이고 그럴 때만 필요한 게 사실 입원비 특약이지 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학업에 지장이 있을 수 있고 네. 취업하고 나서는 생계에 지장이 있을 수 있어서 어차피 이건 못 쓰는 특약이다. 그래서 입원비 특약 같은 경우에는 욕심나도 빼도 되고 그거 없다고 가정경제 무너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특약들. 그러니까 그런 가랑비에 옷 젖는 특약들 싹 빼고 나면 네. 그래도 몇만 원 줄일 수 있고요. 사망보장 같은 경우에도 내가 불필요하다. 이만큼의 금액이라든가 이 정도의 기간, 특히 종신보험이 그런 거에 해당되거든요. 불필요한 기간 동안 80세, 90세 나와서 사망보험 나오는 건
자녀들한테는 아무런 득이 되지 않아요. 없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그게 없다고 해가지고 자녀들의 경제가 무너지진 않거든요. 네. 그런 특약들이 있다면 좀 조정을 하시는 게 네. 보험료 아끼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맞습니다. 없다고 해도 대세에 뭐 지장을 주지 않는 것들. 네. 이렇게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왜 이거를 조금 부족한 듯하게 가입해라라고 처음에 얘기하셨는지 예, 그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이제 보험 가입할 때 심사숙고해서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보험의 가입과 관리에서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것들 또 있으면 마지막으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보험은 비용입니다. 네. 버리는 돈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뭐 보험업계 관계자분들이 들으시면 되게 싫어할 얘기지만 철저하게 보험은 비용이고 보장성 보험은 저축이 아니라고 금융감독원에서도 상품 설명서에 명시토록 해놨습니다. 네. 보험으로 돈 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네. 거. 나는 그래도 암 걸리면 1억 나오는데요. 그렇다고 암을 일부러 걸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암테크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보험은 버리는 돈이다. 어떻게 하면 제일 적게 버릴 수 있을까를 늘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 비용 때문에 다른 것들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보험을 좀 조정해야 되겠는데 내가 요즘 낸 돈이 너무 아까워서 못 하고 있다. 이건 매몰 비용이에요. 앞으로 내실 게 부담된다면 과감하게 조절을 하시고 네. 그렇게 됐을 때 불안해라고 하는 건 그 비용으로 차라리 건강 관리를 하시는 게 조기에 발견하시는 게 제일 좋다. 네. 그것도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욕심내지 마셔라. 앞서 약간 보장도 부족한 대로 하시고 보험료도 길게 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납, 20년 납, 30년 납 고를 수 있는데 10년 납을 하게 되면 월 보험료 부담은 크지만 전체적인 보험료 수준은 제일 적어요, 총액은. 네. 30년 납을 하게 되면 한 달 보험료 수준은 줄어드는데 총액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거 몇 천만 원 차이가 나네 해서 30년 납을 싫어하시고 난 짧게 내고 끝날래 하시는 네. 분들이 있는데 이건 어차피 화폐 가치, 물가 상승 다 감안을 해서 보험사가 그만큼 적게 받거나 많이 받는 겁니다. 내게 되는 가치는 똑같으니까 월 보험료 줄이고 그 차익으로 우리가 저축해야 된다라는 거. 네. 한 번에 몰아낸 다음에 나중에 해야지라고 하기에는 그만큼 돈이 화폐 가치가 귀할 때 많은 돈을 내게 되는 거니까 최대한 길게 내되 내가 소득이 있는 때까지. 20세가 가입한다면 30년 납 충분히 할 수 있죠. 네. 하지만 50대에 가입한다면 30년 납 해버렸으면 은퇴한 다음에도 보험료, 국민연금 받아서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 못 내니까 그렇게 소득이 있을 때가 언제인지를 확인하시고 네. 보험료를 최대한 길게 내는 게 그래도 비용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가 보험으로 좀 더 이제 생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 같이 얘기 나눠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보험은 버리는 돈이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사에서 이 방송을 싫어하겠지만 네, 우리의 삶에 꼭 도움이 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조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험은 가입할 때 조금 부족하게 한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알려드린 그런 팁들 같이 적용해서 우리가 좀 현명하게 결정 내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달 나가는 보험료 실속 있게 줄이는 방법 같이 얘기 나눠봤고요. 자,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